보스턴 다이나믹스 주식 상장 수혜주. 전 세계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이 춤추고 백덤블링하는 영상에 환호할 때 정작 냉정한 자본시장이 주목하는 건 로봇의 움직임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시간과 돈의 압박입니다. 단순히 기술력이 좋아서 상장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기업은 누적 적자 1조 원이라는 절벽 끝에 서 있고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그룹의 운명을 결정지을 15조 원짜리 거대한 퍼즐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상장이 단순한 이벤트일까요? 아니면 친밀하게 설계된 거대한 전략의 시작일까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주식 상장 수혜주의 실체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시간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소프트뱅크로부터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할 때 맺은 계약에는 아주 치명적인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4년 내에 기업 공개, 즉 IPO를 추진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풋옵션 만료 기한이 2026년 6월로 이제 겨우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절박합니다. 이미 1차 상장 시한이 2025년 6월은 지나갔습니다. 재무 상태를 보면 더 심각합니다. 대규모 연구개발비 지출로 인해 2022년부터 2025년 3분기까지 누적 적자가 무려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2025년 연간 기준으로만 봐도 매출은 1,501억 원인데 순손실은 5,284억 원에 달합니다. 사실상 자본 잠식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외부 자본 조달이 시급한 상황인 거죠. 결국 나스닥 상장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경로가 되었습니다. 소프트뱅크의 지분율은 유상증자 등으로 인해 최초 20%에서 현재 약 9.5%에서 10.6% 수준으로 희석되었지만 여전히 상장 여부에 따라 현대차그룹의 재무적 부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상장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얼마의 가치로 상장해서 이 적자 늪을 탈출하느냐로 옮겨갔습니다. 그렇다면 나스닥 상장을 위해 내세울 무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술적 패러다임의 완전히 새로운 전환입니다. 과거의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유압식 기반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그룹 인수 이후 모든 노선이 전동식 구동계로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그 결정체가 바로 2024년 공개된 2세대 뉴 아틀라스입니다. 무겁고 기름이 셀 위험이 컸던 유압 장치를 배터리 기반의 전동 구동계로 완전히 대체했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가동 범위를 뛰어넘는 초유연 관절 메커니즘을 도입하면서 이제는 전시용 로봇이 아니라 대량 생산이 가능한 제품의 단계로 진입한 겁니다. 더욱 놀라운 건 구체적인 양산 로드맵입니다.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와 로봇 메타플랜트 응용센터에서 파일럿 생산과 현장 실증 테스트를 마친 뒤 2028년부터는 연간 3만 대 규모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본격적으로 양산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3만 대 중 2만 5천 대 이상이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제조 공장에 투입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즉, 로봇을 만들어 팔 곳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강력한 매출 확신을 시장해주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더 깊은 곳을 봐야 합니다. 왜 현대차그룹은 이토록 상장에 진심일까요? 이건 단순한 로봇 사업의 성공을 넘어 정의선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거대한 방정식이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현대차 그룹은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로 이어지는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 회장이 확실한 지배력을 갖추려면 지배구조의 정점인 현대모비스 지분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정 회장의 현대모비스 지분율은 단 0.33%에 불과합니다.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돈입니다. 정몽구 명예회장이 보유한 현대모비스, 현대차, 현대제철 지분을 상속받으려면 최대 주주 할증률 20%가 적용되어 실질세율이 60%를 초과합니다. 상속세만 수조 원입니다. 여기에 순환출자를 끊기 위해 기아와 현대제철이 가진 현대모비스 지분을 인수하려면 최소 9조 3천억 원이 더 필요합니다. 전체 지배 구조 개편 비용만 약 15조 원에 육박하는 셈입니다. 과거 2018년에 현대모비스를 인적 분할해 현대글로비스와 합병하려 했을 때 엘리엇 같은 행동주의 펀드에 막혀 실패했던 뼈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바로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입니다. 정 회장이 보유한 개인 지분 22.6%의 가치를 나스닥 상장을 통해 수조 원 혹은 수십조 원대로 불려 직접 실탄을 마련하겠다는 우회 전략입니다. 결국 로봇 상장의 흥행은 곧 정 회장의 승계 자금 마련과 직결됩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몸값을 얼마나 책정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아주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시각에서는 현재의 매출 규모와 누적 손실을 근거로 기업 가치를 30조 원에서 40조 원 수준이 한계라고 봅니다. 아직 상용화 초기 단계라는 점을 강조하는 거죠. 하지만 낙관론자들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는 단순한 로봇이 아니라 피지컬 AI 시대가 도래했다는 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연간 3만 대의 구체적인 양산 로드맵이 있다는 점을 들어 최대 120조 원에서 150조 원이라는 파격적인 몸값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최종 기업 가치가 50조 원만 넘어도 정 회장은 막강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현대차그룹 입장에서는 상장 흥행을 위해서라도 미국 양산 체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매출을 빠르게 실현해야만 하는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이제 이 기업의 가치는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양산 가능성이라는 숫자로 증명될 시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진짜 돈을 벌 기업은 어디일까요?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라 실질적인 공급망에 들어간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곳은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전동식 아틀라스 로봇의 부품 공급을 전담하는 핵심 하드웨어 수혜주입니다. 특히 2026년 5월 JP모건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내용이 핵심입니다. 미국 현지에 연간 35만 개의 생산 능력을 갖춘 로봇 관절용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 전문 공장을 건설해 2028년부터 가동한다는 계획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이 액추에이터의 개발 및 독점 공급 권한을 선점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매출 인식이 예상되며 이미 시장은 이에 반응해 주가가 17% 이상 폭등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정 회장의 개인 지분이 집중된 곳인 만큼 지배구조 재편의 현금 창구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고, 동시에 완제품과 부품의 수출입 물류, 스마트 팩토리, 전용 자율주행 로봇 인프라 구축에 전방 기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소형 강소기업들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우선 클로봇을 주목하십시오.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전 세계 파트너사 중 핵심 역량을 인정해 공인한 최상위 등급의 독점적 비즈니스 협력사입니다. 또한 초정밀 하드웨어를 직접 납품하는 1차 벤더사인 한국무브넥스와 KNR 시스템, 그리고 로봇 감속기 양산 능력을 숫자로 입증하고 있는 실적 우량주 SPG 등이 핵심 편입군으로 분류됩니다. 단순히 로봇 관련주라서 오르는 게 아니라 실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글로벌 공급망인 SCM에 얼마나 깊숙이 통합되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기술 기업의 상장이 아닙니다. 이건 현대차그룹의 15조 원 규모 지배구조 승계라는 거대한 퍼즐을 풀기 위한 전략적 승부수입니다. 이제 로봇 섹터의 투자 패러다임은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꿈의 영역이었다면, 앞으로는 실제로 부품을 얼마나 납품했는가라는 부품 인도율과 양산에서 얼마나 남기는가라는 양산 이익률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단순한 기대감으로 소형주를 추격하기보다는 현대모비스처럼 독점적 공급 권한을 가졌거나 한국무브넥스나 SPG처럼 실질적인 양산 능력을 갖춘 기업에 집중하는 영리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장 타임라인이 구체화될수록 진짜 숫자를 가진 기업만이 살아남는 냉혹한 재평가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꿈이 아닌 숫자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